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진행을 맡고 있는 MBNTV 탐사보도국장 이승익입니다. 오늘도 자본시장의 풍성한 소식들 모아서 전문 기자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죠. 디지털 자산 전문 기자죠. 블록미디어의 최동혁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동혁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풍레이더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와 CEO 창펑차오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파생 상품 관련 규제를 어겼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최근 바이낸스의 그 창펑차오 CEO가 자금 세탁과 고객 신원 확인 등으로 기소가 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바이낸스와 그 CEO 창펑자오, 규제 준수 책임자 세무얼 림을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자금 세탁, 고객 신원 확인 등에서 총체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CFTC는 현재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들에게 거래를 차단하거나 제한해왔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며 지속적으로 미국 고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이 미국 시민들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지역 차단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VPN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CFTC 발언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바이낸스는 VIP 고객들이 미국 밖에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왔으며 이를 CEO인 장펑자오 역시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이 테러 단체 등의 자금 세탁 혹은 불법 자금 활용에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한 건데요. 실제 발언 내용들을 보시면 특히 자금 세탁 방지 책임자의 어떤 기사 내 증언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이러한 자금 유용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른 척 해왔다라는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CFTC는 미국 법원에 암호화폐 거래와 사업자 등록 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바이낸스 대상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낸스 대상 규제 이번이 어떻게 처음인가요? 글로벌 거래소 대상 견제들은 없었나요? 사실 이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외에도 전 세계 금융당국들이 계속해서 이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CEO 창펑자오에 대한 견제 조치를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이 바이낸스와 창펑자를 지속적으로 견제하는데요. 2018년 9월에는 뉴욕 검찰총장이 바이낸스가 라이선스 없이 미국 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을 시작했으며 2021년 3월에는 CFTC의 바이낸스 공개 조사, 이후로는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의 바이낸스 대상 조사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이슈로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BUSD의 발행사죠. 팍소스가 코인 발행 중단을 직접적으로 명령받기도 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규제 움직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도 바이낸스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2021년부터 바이낸스 원화 거래 서비스가 국내에서 금지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해서도 조금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 규제로 인해서 바이낸스가 어떤 직접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고팍스 인수 후 영업이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수 절차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바이낸스가 CFTC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런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의 해외 그 자금 거래 현황에 있어서 상당히 뭐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라든가 범죄 자금으로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 그다음에 뭐 탈세 소지 이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봐야겠죠. 네, 아직 처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사 의혹이 들어가고 있긴 한 예, 거지만 예, 예.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지갑을 이용할 때라든지 네, 어떤 자금 이동이 있을 때 그 상대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조사, KYC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해외 거래소, 특히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조차도
외부 지갑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때 실질적인 어떤 검사 조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소로 이동된 자금이 외부의 자금,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지갑으로 이동되었을 때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결국은 그 국가의 은행에서는 뭐 단단히 외환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견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뚫려버리면 사실 이게 밑 빠진 독에 상당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쪽으로 다 뭐 물이 새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외환거래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바이낸스 입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그리고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이 의혹 제기를 그 바이낸스는 인정을 하고 있나요? 바이낸스는 이제 28일 창펑자오 CEO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공식 성명문을 통해서 바이낸스는 지난 2년 동안 CFT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런 식으로 기소에 대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요. 바이낸스는 기소 내용의 검토 결과 이 기소가 사실이 아닌 불완전한 진술들에 기반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제기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장펑자오는 바이낸스가 글로벌 시장 속에서 규제 준수,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 이용자의 접근 금지, 사법기관과의 협조, 투명성, 라이센스, 거래 등 여러 부분에서 글로벌 규제를 맞춰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내부적인 구조, 특히 바이낸스가 이렇게 내부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어떤 규제 제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바이낸스가 모든 암호화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고 전 세계 규제 기관이나 정부 기관과 협력하겠다. 이러한 규제 이슈, 도전을 피하지 않고 움직임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은? 네, 이러한 공식적인 발표에도 사실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바이낸스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 이 암호화폐 생태계 어떻게 보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플랫폼들의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사건 이후 바이낸스의 하루 순 유출액은 약 6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암호화폐 BNB 역시 하루 동안 329달러에서 309달러로 6%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CFT의 기소를 새로운 리스크,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바이낸스가 그 규제 대상으로 가시화가 되면 하필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고팍스를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와 관련해서 VASP 변경 등록이 최근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이슈인데요. 저희 블록미디어 JJ 기자님 취재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며 VASP 변경 등록과 매매를 연계했으나 매매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바이낸스가 매매 대금의 15% 정도를 고팍스에 전달했고 이 자금이 과거 고파이, 고객 자금 반환에 일부 사용되었다라는 네. 주장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고팍스의 주주들은 아직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FIU에 제출한 VASP 변경 등록이 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 거래가 VASP 면허 매매와도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 인증이 거래의 그 기준이 되었다는 느낌인데, 자, 일단 그 전에 VASP 변경 등록을 하려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VASP는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기존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M&A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의해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아왔지만 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적격 심사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특근법에 따르면 이 VASP 등록은 하나의 가상자산 면허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VASAP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증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생각해 직역을 주시면 하면 될 것 될까요?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할 때 금융기관과 같은 대주주 적격 심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네. 가장 이 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CFTC가 바이낸스 대상으로 기소한 내용이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확인 의무, KYC 등을 위반해서 기소를 당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특검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행위로 규제기관에서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 의심되고 있는 바이낸스가 한국의 VSP 면허를 돈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고팍스와 바이낸스가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제출된 VASP 변경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CFTC 기소 결과가 이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국가 인증이 거래의 기준이 되었다는 느낌인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상황을 아예 몰랐을까요?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도 이러한 매매 정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으며 네. 현재 고팍스의 VASP 재등록 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고팍스가 제네시스의 파산 이후 굉장히 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네. FIU가 바이낸스 측이 먼저 고팍스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분 매매 조건에 VSP 연계 절차를 어느 정도 눈 감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바이낸스와 고팍스 주주 사이에 맺은 계약에 이 VASP 재등록이 전제 조건으로서 들어 있었다면 사실상 이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가 이 거래의 기준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FIU가 특히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면허 거래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용인되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좀 더 쉽게 좀 풀이하면 결국은 이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떻게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 금융정보분석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네.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 과정에 있어서 이 VASP 요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래 요건이 되었는가가 네. 이 시장에서 이 규제 기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큰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음. 어,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FTC가 이 바이낸스 규제를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갈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발표된다면 저희 국내 기관에서도 이 글로벌 규제 기관의 방향성에 따라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온 만큼 이러한 움직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우리 최 기자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첫 어떻게 보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주인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참 흔치 않은 사례이지만 또 하필이면 주인이 해외 거래소예요. 그렇습니다. 뭐 처음 나오는 사례잖아요. 어떻게 국내에서 첫 사례인데 정부 금융당국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매끄럽게 통과를 시켜줄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거래 자체가 허용됐다는 것 자체도 네. 이 생태계 내에서는 조금 굉장히 그래도 기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한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이 많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들이 국내 규제 기관에서 이 외국 거래소들의 국내 영업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 불과 작년 네.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내 거래소를 이제 인수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국내 영업을 허용해준다라는 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회한 입성이라고 봐야 되죠. 네네,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만큼 조금 이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주고 네.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거래소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을 조금 더 촉진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 규제 이슈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약간 반응이 좋지 않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규제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그 특검법상 해외 거래소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설립을 못하게 돼 있네. 네, 이 법인에서 이제 거래소의 지분 기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제 현재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 대표적인 국내 거래소들을 이제 daksa 소속 거래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거래소들 모두 국내 기관 그리고 국내 자본들이 어떤 주인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이렇게 우회해서 입성하는 경우들이 앞으로 많이 생긴다면 사실상 특검법상 법으로 해외 거래소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만든 부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계에서도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그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그런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이후로는 이제 더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이번에 이 바이낸스 거래 같은 경우에도 FIU가 이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고
해당해서 두 업체 모두 이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이어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들이 입성해서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확답에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또 다음 또 단계는 만약에 서로 이게 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제휴은행의 또 심사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은행과 고팍스가 제휴가 돼 있죠, 원화 계좌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제휴당 그 은행 계좌 문제에 있어서도 그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어, 확실하게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당시에 이제 전북은행 쪽에서 이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은 네. 이 제공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네.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바이낸스 측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기존 거래소들 자체가 이 원화 거래 허용이 되지 않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래소가 없기도 했었고 네. 사실 고팍스의 전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접근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은행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도 했었죠. 네. 그런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금융사, 새로운 은행과의 거래가 어떤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에 있는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제휴를 맺기 위해 상당히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대주주 적격성 심사부터 해서 까다로운 절차들이 상당히 정말 그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만큼 이상으로 어렵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신규로 새로 고팍스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후에는 신규에 재심사가 준하도록. 예. 네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주 구조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이런 적격성 심사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네. 사실 당시 심사를 받았을 때와 현재 바이낸스의 인수 이후의 구조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관련해서 추가적인 심사는 아마 필연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크립토 윈터 시기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의 실적이 많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뭐 M&A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저는 시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뭐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는데 다만 룰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자본시장의 또 질서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최동혁 기자 또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